번째가 뭐야? 타임 인터뷰. 이건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타임 인터뷰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지. 이거 타임,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곧바로, 다섯 경제위기. 이거, 예, 이코노미스트. 이거 얘기할게요. 예. 이코노미스트에서 관심이 많은 또 한 분이 계시고, 예, 그래서 또 인드라한테 글을 줬어요.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을 쫙. 그래서 인드라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왜 요즘 기사 이런 식으로 쓰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가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즈처럼 문전비 파셔 정권, 좌익 파셔 정권이 노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코노미스트는 쓰고 싶지 않은데 문전비 띄우고 제명이 띄우고 성희롱 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다 보면은 대부분 객관적이고 평온한데 어떤 경우에 이상하게 뒤틀린 기사가 가끔가다 있어요. 인드라 볼 때도 그런 기사는 이게 쩐이 좀 개입된 게 아닌가, 노비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게 공적인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그것은 뉴욕 타임즈도 예외가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예외가 아니고 타임즈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첫 번째 시나리오로 잡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니다. 그냥 문전비 파시오, 자유파시오 정권이 로비를 했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이코노미스트 입장이 있다. 뭐냐? 인드라의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죠? 구기본론 관점에서 현재 파리 로스차일드, 유럽 로스차일드는 파리 런던 로스차일드는 현재 야당이죠. 야당입니다. 근데 야당인데 많이 당했죠. 예를 들었어 지난 금융위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십시오. 계속 스위스 비밀금고가 털리고 독일의 그 방크 도이치방크가 털리고 지난 금융위기 때 발생한 것은 미국인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정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영국 금융이었어요. 타격 입었지. 금값도 조작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조작했다 해서 타격받고, 이번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러시아 유대인 가문인 첼시 이브라모비치가 첼시 매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브래드 TV도 보세요. 브래드 TV가 브래드 TV 입장에서는 푸틴이 그렇게 비난할 입장이 엄밀하게 해서 평상시 같으면 브래드 TV가 막 푸틴을 막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공격을 못해. 왜 못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브래드 TV는 특바지 트아베바 아닙니다. 근데 브래드 TV가 푸틴을 그렇게 맹공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도 냉정하게 얘기하지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인드라가 큰 판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인드라가 맨 마지막에 메디치가 이야기를 했죠. 로스차일드 가문 이전에 푸거 가문도 있고 메디치 가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드라는 그리고 인드라 중요한 게 베어린 가문, 국유본 초대 가문은 베어린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유본 가문과 구본이 국제 유태자본은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 메디치 가문이나 푸거 가문의 어떤 그런 예를 삼았을 때 인드라가 지금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위는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베어린 가문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다. 베어린 가문이 살아남았잖아요. 권력을, 그러니까 베어린 가문 같은 경우는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권력을 주더라도 19세기 후반에 계속 있었다고요. 이제 계속 로스차일드 가문을 괴롭히고 견제하고 노력했었는데 결국은 망했죠. 베어린 가문이 파산했습니다. 한 번에 파산된 게 아니에요. 50년간 100년 동안에 걸쳐서 결국은 베어린 가문이 파산했고, 마찬가지로 메디치 가문도 100년에 걸쳐서 파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스차일드 가문도 지금 현재
파산 중입니다. 100년에 걸쳐서 1973년부터 망해가지고 예, 이번 세기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망할 겁니다. 인들한 단정 짓겠습니다. 망해요. 한번 그렇게 망하기 시작한 가문은 결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그런 어떤 살아나는 모양새는 갖출 수 있어도 망해요. 그러나 망한 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든 뭐 살아남겠다고 뭔가 해보겠죠. 그런 면이 있다. 특히 지금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가입된 그 조직이 독일인들가 중시하는 게 독일 재단이죠. 이 아데나워 재단이 있고 에트하르트 재단이 있고 또 무슨 재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각 당마다 독일이 자랑하는 정당마다 거기 예,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재단이 있어요. 여러분 룩셈부르크 재단, 아데나워 재단, 그다음에 에프라트 재단 이런 식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재단이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가입돼 있고 이래요. 예, 그런 이 라인들이 이코노미스트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드라 볼 때는 낡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9번 황제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미 파시즘. 현재 민주노총의 기조와 한국노총의 기조가 자꾸 반미 파시즘으로 가는 것은 이런 어떤 로스차일드 망해가는 집안에 있기 때문에 망해가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파시즘이죠. 히틀러도 망해가니까 파시즘이 나온 것처럼 로스차일드의 연주를 갖고 있는 애들은 파시즘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걸 알면서도 록펠러 전세계 9번을 장악한 어쨌든 로스차일드도 9번 귀족이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알파 오메가 식으로 감안해가지고 한 짜고 스톱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시나리오죠. 좀 더 복잡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것을 인드라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드라가 어제까지는 이코노미스트가 제명의 당선을 기대하면서 경제 위기를 바라는 듯 이런 식으로 인드라가 쓴 것입니다. 제목도 오늘 생략했죠. 자, 세 번째 경제 위기. 인드라 단언할게요. 한국 경제에 경제 위기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같다? 지금 일본의 부동산, 도쿄 부동산 그 전에 버블이 꺼졌을 때 그 시기를 다 회복했어요. 그럼 GDP 기준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건 시대정신님과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GDP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금융자산이고, 이 금융자산이에요. 지금 러시아나 그 원희룡이 그런 얘기 하잖아. 러시아가 GDP로 따지면 한국과 막상막한데 러시아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자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GDP하고 비교하면 안 돼. GDP를 비교하면 일본과 한국이 막상막한 것 같고 러시아와 한국이 막상막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지. GDP는 GDP 착시에서 벗어나야 돼요. 중요한 건 인드라 강조할게요.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이번에 러시아 경제제재 어떻게 들어가죠? 금융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GDP가 아니라 금융자산이에요. 핵심은 금융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한국은 왜 부동자산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있나? 그것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상당적으로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나 LG나 그 다음에 SK나 이런 데서 LG나 이런 데서 현대 이런 데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가치의 국가가 당연히 금융자산이 많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금융강국이 돼야 된다고 인드라 강조했죠. 금융강국이지만 아니야.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준대우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들이 어디로 가 있냐? 부동산에 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같이 평가해야 돼요. 이것을 미국과 영국 이런 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인드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10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의 가치, 그 다음에 주식의 가치,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문제, 실물자산의 문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한국의 빈부격차 증가율, 가계부채가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1금융, 2금융, 3금융, 그 다음에 인들한 금융개혁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 10년 동안 쭉 얘기했습니다.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단 한마디로 이코노미트에서 부동산 어쩌고 얘기하고 여기에 테네님이 헷가닥 하는 것은 간단한 거죠.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무식하셔야 돼. 이거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 우리 시대정신님의 시대 경선론과 인드라의 국제유태자본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그냥 무식한 거예요. 세뇌된 거예요. 그러면 투자, 재테크 같은 거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이코노미스트가 그러니까 인드라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걸 통해서 어쨌든 이코노미스트 발언대로 하면 재명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일본식으로 그대로 나와가지고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코노미스트에겐 어떻게 되죠? 재미있는 양상이고 이득이 되죠. 개이득이죠.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유럽에서는 중동과 유럽에서 안정적이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나와버리거든. 영역이거든. 근데 자기 영역은 지금 카자흐스탄이니 우크라이나니 이런 데서 흔들리고 있어요. 러시아도 흔들리고, 러시아의 먹거리가 어디에 있어? 우크라이나에 있고, 카자흐스탄에 있고, 러시아에 있어요. 유럽에 있고, 중동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어요. 내가 이거 100번 얘기했죠. 근데 그게 다 흔들리고 있어, 자기 먹거리가. 그리고 자기가 영역이 아닌 나라에서는 지금 먹거리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배가 아픈 거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일으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이왕 전쟁 날 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기보다 한국에서 전쟁이 났으면, 이렇게 바라는 게 냉정한 관점에서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이에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영국의 흑역사 있잖아. 걔들 냉정하잖아.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에서 유명하잖아. 영국의 흑역사. 걔들 얼마나 냉정해요. 세계 지도를 하고 세계사를 논했던 애들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제국지 시대에 얼마나 그 친구들이 재밌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왕 일어나는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반쪽 정원을 부식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이코노미스트 입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은 제명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이익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이코노미스트가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그 정도는 생각 안 하고, 저는 이코노미스트 좋아합니다. 논조가 아무리 로스차일드가 망해간다고 생각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성이 있다. 그때까지 이코노미스트 인드라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그런 관점을 인드라는 가지고 있다. 그럼 인드라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를 왜 비판하나? 기사를 써도 정도껏 써야 된다. 이렇게 인드라 경고를 때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는 인드라 감안하고 있는데 대놓고 썼네. 대놓고. 이건 노비 자금 받아먹고 썼다. 기사가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는 있어요. 인드라 그 정도는 이해해.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1년에 이코노미스트 기사 몇 가지, 운전비 파쇼 정권 칭찬하고, 업적 칭찬하고, 이재명 키우고, 부동산 어쩌고, 부동산이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안정돼 있었습니다. 인드라 강조했죠. 빈부격차 증가율 낮았어요. 공급만 잘하면 지금조차도 정권만 바뀌면요 부동산 안정됩니다. 공급량 느리니까. 근데 그거를 5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왜 이코노미스트는 10년이라고 얘기했죠? 지난 10년간 한국의 부동산 2배나 올랐다. 아니지. 지난 5년간 문정비 파쇼 정권 때 2배 오른 거죠. 지난 5년간은 오히려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부동산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전혀 오르지 않았고 한국 재정은 튼튼했죠. 그걸 망친 게 문정비 파쇼 정권이죠. 왜 그 통계 장난을 치는 것입니까?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그렇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권 교체하면요 부동산 하향 안정화됩니다. 수도권에서부터. 그리고 인드라 강조했죠. 현재 부동산 값 폭락 안 해요.
폭락도 없고 폭등도 없어요. 그게 정권 교체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집 가진 분들 걱정하시죠? 정권 교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되면 진짜 나라가 망하니까, 경제가 망가지니까, 베네수엘라가 되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요? 10억 가던 집값이 1억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억 간다고 지금 못 가진 사람 좋다고 환영할 겁니까? 아니지. 여러분 1억 집값이 1억 되면 못 사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신도 월급이 지금 만약에 뭐 300만 원 받으면 그때는 당신의 실질 월급이 50만 원이 되니까. 여러분의 실질 월급이 50만 원이 되고 집값은 1억이 돼. 10만 원이 되든가. 지금 그런 경우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좋아해야 됩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대안을 제시했죠. 어떻게? 자, 집값이 10년 내내 이 가격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보다 항상 낮은 가격으로.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그래왔어요. 그래서 빈부격차 증가율이 역대 최저였습니다. 이걸 빈부격차 증가율, 부자와 거지를 더 확대시킨 게 누굽니까? 반쪽놓으면 파쇼하고 문정빈 파쇼입니다. 이 파쇼 정권이 한국 부동산을 폭등시켰던 겁니다. 이거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빈부격차의 증가율을 생각해 보시라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명이가 정권 잡으면 경제 위기가 오고 대한민국 파토난다. 전쟁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인드라가.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코노미스트는 환영하겠죠. 왜냐하면 유럽이 아닌 국가에서,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니까 걔네들은 좋은 거지. 국지전이 발생하면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 대한민국에서 전쟁 나는 게 이코노미스트 런던 입장에선 좋거든. 야당 입장에선 자기가 손해 안 보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번 황제 가문이 어딥니까? 록펠러 가문이에요. 대록주입니다. 여러분 대록주를 믿으세요. 현 구번 황제의 대록주를 믿으시고 CFR을 믿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부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인드라 믿으세요. CFR 믿으시고 대록주를 믿으세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 그때 이코노미스트에서 진실이 있지 않냐? 이코노미스트의 그 부동산과 이 시가 미묘하게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국뽕을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이 얼마나 국뽕이 심했어요. 그걸 지금 자이파쇼가 지금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인드라가 항상 국뽕 조심하자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영국 그걸 알기 때문에 영국 드라마, 영국 락 이런 걸 칭찬 많이 했잖아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뽕 조심하면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권 교체돼가지고 15년 동안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착륙 되는 연착륙이 돼. 연착륙. 그러나 이게 발정민당이 계속 정권 잡으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 누가 발정 민주당의 후보가 되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 철칙이다. 역사의 철칙이다. 이건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얘기할 수 있는 구유운동 관점이다. 이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런 국뽕 없이 이런 무슨 어떤 이상한 애들이 환빠 지랄하고 이런 것들 인드라 되게 싫어하죠. 이런 우익 파쇼들을 경계해야 되고 좌익 파쇼도 경계해야 된다. 인드라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